자, 우리 민혜진님이 오늘 또 질문하셨어. 자, 봅시다. 오늘도 궁금한 질문 하나 올립니다. 무해지보험으로 20년 납기 도중 5년째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질병 사망 보험금이 나올까요? 상해 사망 보험금이 나올까요? 상해 사망 진단금으로 처리가 될까요? 궁금합니다라고 했어. 내가 봤을 때 우리 민혜진님은 지금 거의 지금 사법고시 수준이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듣고 즉답을 할 수 있는 설계사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거에 대한 거는 내가 쉽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어.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주계약, 일반 사망보험금이 있었고 밑에 특약들이 쭉 붙어있는데 거기 암 진단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가 암에 걸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암 진단비는 1회 한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암 진단비는 지급을 하고 암 진단비는 1회이기 때문에 암 진단비만 소멸. 나머지는 살아있는데 나중에 온몸에 전이가 돼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암 진단비는 이미 끝난 거고 1회 하니까 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생명보험에서 얘기하는 주계약, 일반 사망, 즉 손해보험으로 따지면 질병 사망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랬는데 주계약 가입금액, 일반 사망의 가입금액을 5천만 원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특약은 어떻게 되느냐? 보장을 해줘야 될 피보험자가 이제 소멸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보험은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피보험자가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보장을 해줄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계약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됐고 끝난 거고 암 진단비도 암 진단비가 지급돼서 암 특약도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특약은 원래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피보험자가 죽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특약들에 대한 책임 준비금이라는 게 있어. 책임 준비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을 해약을 시켜버렸을 때 해약 환급금이 50%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왜 50%가 나오느냐? 거기 보면은 해지 공제료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책임 준비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약이 아닌 이거는 피보험자가 소멸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래 이만큼에 되는 책임 준비금을 다 원래는 줘야 돼. 줘야 되는 건데 해약을 하게 되면 해지 공제료라는 거를 빼고 나머지를 주면 요거를 해약 환급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약 환급금은 해지 공제료를 삭제하고 주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보다는 적어요. 이거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해약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이 계약자 네가 피해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해약을 하게 되면 본인이 해약을 한 거잖아.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근데 사망을 해버리면 나는 해약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사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해지 공제료를 뺀 게 아닌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계약에 대한 책임 준비금은 없어. 왜? 일단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특약이나 주계약은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얘는 책임 준비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주계약에 대해서도 책임 준비금이 없고 아까 암 진단비에 대해서도 1회 안으로 지급됐으니까 얘도 책임 준비금은 없고 주계약과 암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 있지 않습니까? 재해장애, 재해사망, 뭐 의료비, 입원 특약, 수술 특약, 뭐 2대 질병 특약, 뭐 이런 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특약들에 대해서는 책임 준비금이 다 살아있어요. 물론 이 책임 준비금이라는 건 납입한 보험료보다는 적습니다. 왜 적을 수밖에 없어? 그 사이에 보장을 해주는 위험 보험료가 빠져나갔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결론적으로 주계약과 암 특약에 대한 거는 소멸했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은 없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특약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래 이 보험이 살아있었어야 되는 건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책임 준비금만 지급하고 얘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생명보험에서의 일반 사망과 손해보험에서의 질병사망, 상해사망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보험은 자살도 보장을 한단 말이야. 자살.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자살도 보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장의 범위는 생명보험이 조금 더 넓지.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가입을 했어. 근데 2년 후에 만약에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밑에 특약은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면서 얘는 끝나는 건데 웃긴 거는 손해보험에서는 자살을 보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냐? 질병사망 아니면 상해사망인데 자살 같은 경우는 빠져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얘는 통째로 책임 준비금이 지급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럴 때는 손해보험에서는 통째로 책임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아셨죠? 그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운전자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무슨 뭐 자동차 부상 치료비 뭐 쫙 뭐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대한 건 없잖아. 근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역시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민혜진이 어떻게 해결되셨어? 아유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우리 규미 공주님 어린이 보험 90세, 80세, 현재 12살입니다. 자, 우리 규미 공주님은 90세를 하든 80세를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 지금 12살이면 80세나 90세나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왜 안 나냐? 이거는 보험 기간이 10년 차이라고 하더라도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그때는 80세나 90세나 돈에 대한 가치가 똥값이 될 나이란 말이야. 따라서 그때는 보험료 차이가 없으니까 찝찝하다. 그만 90세. 어차피 실비는 100세까지 가는 거니까 진단비나 수술비 정액형으로 나오는 거는 80세로 하자라고. 아마 그냥 80세로 하셔도 돼.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배재희님 3년 전 부정맥 단순 진단받고 그 뒤에 병원 이력 전혀 없습니다. 약 처방 없고요. 고지 의무 궁금합니다라고 하셔서 이거는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진단만 받았다 그러면 이건 고지 대상이 아니야. 딱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치료비 그거 받으려고 몇만 원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아작난 겁니다. 이건 아작이에요. 그때는 유병자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다. 배재희님 아셨죠? 초특급말 들으셔야 돼. 제시카 레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MG 손보에 보험을 들었는데 들고 나서 부담보 5년 잡혔는데요. 보험 든 날부터인지 부담보 잡힌 날부터인지 궁금합니다라 그랬어요. 보험 가입한 날짜와 부담보 잡히는 날짜가 다른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지의무 위반해서 나중에 걸렸을 때 걸렸을 때 그때부터는 부담보가 잡히는 건데 무슨 얘기냐? 가입한 때로부터 부담보는 동시에 잡히는 겁니다. 왜? 심사를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 계약 날짜가 뭐 20날이야. 근데 심사 놓고 했더니 나중에 심사 통과는 25일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 일자는 25일로 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계약을 해놓고 부담보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는 없어. 생명에서는 있습니다. 일단 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수납을 따고 그 다음에 심사해서 나중에 이제 통과가 되냐 부담보 잡히냐 그러면은 그 부담보가 나중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책임 개시일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손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 아셨죠? 그렇습니다. 유병자는 또 일반 보험보다 몇 퍼센트 평균 비싼가요? 라고 했어. 이걸 아셔야 돼. 일반 보험이 10만원이다. 그러면은 일반 보험에서 할증으로 들어가면은 13만원에서 15만원까지 튑니다. 근데 유병자는 한 번 또 튀는 거야. 그래서 유병자는 17만원, 18만원까지 나옵니다. 알겠죠?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0%가 비싼 게 유병자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존 보험에 오토바이 탄다고 고지를 안 했었고 최근 투잡으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사고 나면 중복 보상 안 되는 거지요. 골절이던 2번 비던 이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일단 오토바이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오토바이는 면책입니다. 면책.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손해보험을 가입했는데 골절 진단비하고 상해 입원비가 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탄다고 고지를 안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시는 거잖아. 이거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죠? 실비에서도 보상이 안 됩니다. 딱 보험 가입을 할 때 배달원으로 오토바이 탄다고 애초부터 고지를 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만 보험료가 비싸단 말이야. 상해 쪽에 대한 것도 비싸고 비싸기 때문에 그때는 보상을 해줘야 돼. 그렇게 아시면 된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자, SK수 S 현대해상보험이 오늘 10월 16일 이후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급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라고 해서 그건 이럴 수 있어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현대해상은 이미 그거는 공문이 미리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이 1000에서 500으로 줄어들 것 같아서 오늘 1000으로 가입했는데 나머지 담보들이 보니까 쓰레기였다면 이거는 잘못 가입한 겁니다. 알겠죠? 아직 100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보험사 타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된다. 우리 소트구님 이게 잘 가입한 건지 잘못 가입한 건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거는 소트구에 보험하기 1000을 추가해서 문의를 주셔야 된다. 알겠죠? 5만원의 유료 상담으로 진행된다는 거. 잘못 가입하면 몇천만원 그냥 던져 나간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아셨죠? 그렇습니다.